단속은 자동차니까 똑같이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고 주차장 등록은 주차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별도의 규정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륜차가 주차장이 지금 구비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죠. 인프라 문제, 또 실질적 주차가 어려운데 그렇게 돼서 단속을 하게 되면 아마 이로 인해서 지자체들은 폭주하는 민원신고 때문에 일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놓고 과연 이번에 바로 할 수 있을지 점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짚고 개선 사항을 찾아야 되는데 시행과 관련해서는 연밀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의견들을 듣고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가운데 시행을 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입니다. 이륜차는 우리 생활을 위해 중요한 배달을 통수하는데 또한 이 배달을 통해서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를 배달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숫자가 전 국민 정도로 보편화된 생활 물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속한 음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신속한 배달을 이용하는데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상당 효과의 이륜차가 주정차하는 것들에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회의 정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음식 배달에 대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근처에 배달 이륜차 주정차를 못하고 먼 곳에서 달려와서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먼 곳에서 주정차를 하고 또 음식을 갖고 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정책적 조합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 행정 차원에서만 결정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생활 물류 행정하고 사전에 논의가 안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경찰청이 어떤 방식,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들으셨거든요. 서울시 대도시 지역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협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로는 또 그것도 안 하고 하나 지자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조금 좀 안미래 그런 정책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간담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에 관련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와 현장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한국교통안전부 소장님께서 이륜차 주정차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로에 보시기에 뜨거운 감자는 식혀서 먹어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런 교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륜차 사업은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륜차를 실제 타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라이브인 입장에서 배달하시는 분들도 추적을 하고 실제 파킹까지 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나름대로 한 결과 이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태를 짧게 말씀드리면 연간 약 4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228조 정도 되니까 40조면 작지 않은 정도의 규모의 금액이 있고 연간 주목에서 400만 건 정도가 되고 1일 배달액이 한 1,100억 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달을 이용하는 그 젊은 청년들 또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이용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여러 설문이라든가 자료를 봤더니 주정차 할 것이 없는데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고요. 아이들한테 제가 실제 물어봤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상당히 부담되는데 한 건당 2,000원 보는 입장에서 하나 3만 원 부만대 따질 때는 하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사고가 자동차 쪽에서는 한 2,800m 줄었거든요. 5,000명대에서 2,800명은 상당히 줄은 겁니다. 그런데 배달 노동자 쪽에는 산업이 발달돼서 그런지 아니면 하여간 500명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지적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이륜자동차 실사임자협회 장 기장님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한이륜자동차 실사임자협회장 정창호입니다. 귀한 시간 깊은 자리 만들어주시고 준비해주신 조경환 임사위원님과 함께해 주시는 그런 임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현실적인 사회 변화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통질서 합니까?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단속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과 같은 선결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유명무실한 주차법의 개정입니다. 세례법과 주차장에는 이륜차는 동등하게 주차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현실에서는 주차 거부가 일상입니다. 또한 이륜차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세부 비율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거지 주차 공간에 대한 이륜차 주차 구역도 확보가 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륜차를 거주자 우선 등록을 해보려고 하니까 자동차가 아니라서 등록을 받아줄 수 없답니다. 단속은 자동차니까 똑같이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고 주차장 등록은 주차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별도의 규정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주차장법에서 주차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륜 자동차에 거주자 우선 주차 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륜차 주차 구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 이용자들의 이런 등을 무료로 거절하는 공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륜차 주차구가 만연해지고 이륜차가 정상적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해서 노상에 불법 주차하거나 적치될 수밖에 없고 보행자 사고 및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민노총 공공신문조 구별원 라이더 유명 지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공론화된 사항을 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그런 일은 좀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륜차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4륜차를 가정했을 때 4륜차의 주차장을 갑자기 다 없애고 이제부터 4륜차 불법 주차 잡을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상상은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2륜차에는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4륜차에는 할 수 없는데 2륜차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2륜차에 대한 차별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했을 때 2륜차 사용자들은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배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걸 사실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거든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입법 절차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것은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크 혐오가 우리 사회 너무 팽배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 부분을 이런 2륜차 사용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4륜차 주차장 확보율만큼 2륜차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배달라이더들이니까요. 배달라이더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기준이 필요한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배달 2륜차에 대한 별도의 번호판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저도 토론회에 보니까 단속 유예에 대한 말씀들은 있는데 단속 유예를 하려면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배달하는 오토바이인지 아닌지. 그런 걸 구분하려면 번호판은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거를 도입하지 않고 단속 유예할게요라고 하는 거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안전신문고 이런 거를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다 신고합니다. 시민들이 2륜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 신고 당합니다. 그래서 2륜차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라는 것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2륜차 전용 주정차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배달 수요가 많은 상권이나 단기 정차가 필요한 곳들은 마찬가지로 그런 공간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폭염, 한파 등 재난 수준의 기상 상황에서는 안전을 고려한 운영 기준을 플랫폼과 함께 마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업이 조리대기, 시스템 등 운영 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라이더 대기 시간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배달 서비스에서 업주와 라이더는 필수적인 구성원입니다. 업주 라이더에게 과도한 제약이 생긴다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교통 질서와 안전 그리고 배달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경찰청의 김용수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현장의 우려가 큰 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2륜차 운전자분들과 관계주체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의 추진 배경과 주요 검토사항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우려가 제기된 사항이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 문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택배 차량의 조업 주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륜차의 일시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상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등이 아닌 황색 점선 또는 황색 단선으로 표시된 구역은 심의를 통해 주정차 허용 구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형 운전자분들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륜차 주차 공간 부족입니다. 이는 교차처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통부와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단속 시행 시기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즉시 단속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보행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주차 환경 정비의 의지가 있는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상 집행 기준을 정비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현실적인 기간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차 주차 문제는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으며 법률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 조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배민이라는 쿠팡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라이드 있는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이 택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주차하면 전달해야 할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완성된 물건을 배송하기 때문에 조리대기라는 변수가 없습니다. 근데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는 한 장소에서 배달하는 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매장 도착 후에 음식이 준비되지 않아서 3분, 길게는 10분이나 20분 이상 기다리는 일이 빈번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이나 대형 아파트 그리고 출입에 대한 이슈 때문에 굉장히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만으로도 음식 배달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운데 30분 지금 유예가 되고 있잖아요. 택배에서는. 그래서 최소한 이 배달 역시도 시민 일상의 생활 물류이기 때문에 좀 대기 시간을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생계형 배달 이륜차 단속에 앞서서 배달 번호판 제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두 번째는 지자체가 배달 현장의 조리대기와 건물 출입 시간을 반영해서 단속 유예 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걸 두 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경찰청 국토관리 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예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 유예 기간은 이 주차 시설이나 단속의 기준이 명확하게 충분한 유예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항상 규제는 이쪽으로 가든 좀 뭔가 어디는 좀 반대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는 저희가 이제 고민을 갖다가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단속의 기준을 어떻게 하고 유예 기간을 어떻게 주고 그리고 단속의 유예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경찰청 고시로 여러 지역들에 대해서 지금 그 단속의 유예를 주고 있고, 그리고 그거 더하기 그 안전표지를 이용해서 노란색 실선이나 점선의 구역에 그걸 갖다 이제 그 보조표지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속을 위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유예를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조례등을 통해서 뭐 이 영업용 택배 자동차, 택배용 트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이제 유예를 한다 해서 이제 CCTV 무인화석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도 유예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그 오토바이를 이륜차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분들과 그리고 라이더분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정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라이더분들이 영업을 못하게끔 힘들게끔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보행자들이 안전을 위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최대한 여기 계신 분들이 걱정을 하고 우리를 겨냥해서 만든 거 아니야?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히 소통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저희도 그렇고 국토부나 해가지고 지자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갖다가 할 테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을 갖다가 써서 왜 우리를 괴롭히지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오늘도 말씀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날 오실 거 아니에요? 오시고 그때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듣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쨌든 시행 철회가 아니라 유예를 하시겠다는 좀 입장으로 들렸고 이 과정에서 지금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느끼기에 이런 협의가 충분히 없었고 이 기초부터 좀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경찰청에서 유예 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토교통부의 생활교통부과 또는 생활물리정책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논의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정부가 작은 정책 변화 하나에도 생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도출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부 정책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광희 의원님 거의 토론 끝까지 다 들으셨으니까요. 저희가 반영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